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주말 내내 이제 글로벌 증시 폭락 뉴스 보시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미장 역시도 추가 하락을 했고, 현재 야간 선물에서도 이제 밀리면서 월요일장 공포감 속에서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정말 이 반도체 쪽이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버텨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긴급하게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는 이제 1050포인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뭐 장기동 평균선에 깨는 흐름은 아니고 이제 직전 저점 라인 때 다시 한번 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SK하이닉스 ADR 시세도 보면 장중에 물론 강력한 반등세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 단기동 평균선에서 또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종가 라인이 이제 7월 13일에 만들었던 이 저가 가격대에서 이제 마감을 한 거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 저점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상당히 그러니까 공포감을 유발한 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에 이 SK하이닉스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SK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을 그릴지 제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반납하고 영상 남기는 만큼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이 SK하이닉스는 제가 이 300만 원에서 자 엑시트를 이야기하면서 7월에는 우리가 극도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 시장이 올 겁니다 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현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자, 이 160만 원 라인 때는 한번 이 트랩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가 대비 이 낙폭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SK하이닉스 현재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고가 대비 낙폭 국면에 진입을 하기는 했다. 매번 시장마다 조정이란 건 이제 발생했고 이번 구간 역시 엄청나게 이제 과한 유동성을 그리고 올라온 거잖아요. 무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단번에 아주 강력한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정파가 이 앞에 나왔었던 조정보다 더욱 거칠고 아주 빠르게 지금 현재 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 역시 현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월요일 날에 패닉셀이 나와서 추가적인 저점을 낮춘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장기동 평균선까지 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이 나오면 우리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거지 절대 이 매도에 대한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강력하게 노려봐야 되는 그 기회의 구간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매번 이 SK하이닉스는 가을권에서 현재 같은 조정이라는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폭을 제가 전부 다 10년치를 무려 계산을 해봤어요. 10년이 뭡니까? 자, 2011년도 때부터 이제 발생했던 이 조정폭을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자, 보시면 2011년도에도 우상향을 그리던 주가가 강력한 조정파를 맞이했는데 이때가 이제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60%가 빠졌던 시장입니다. 가장 조정파 중에서는 급격하게 진행이 됐던 조정파인데 이때가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D램 값이 무려 80% 정도 막 폭락하던 시절에 그죠?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에 발생했던 조정이 바로 이 60%라는 조정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상승 때마다 매번 이런 조정 파동 발생했는데 자 15년도 16년도에도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이 나는 이 50%에 대한 조정이 발생했고 자, 18년도에도 40%라는 조정이 발생했고 매번 이 과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조정이라는 건 발생했다라는 거죠. 2021년도 23년도에도 상당히 긴 시간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고점 대비 따지고 보면 50% 조정이에요. 2년에 대한 조정치가 자 상승이 나오기 직전 24년도에도 40%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점 대비 떨어지는 폭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무려 이제 40%의 조정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했던 게 60% 조정이라고요. 지금은 디램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만든 과한 조정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정말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라는 건 상식 밖의 이야기인 거죠. 보통 강세장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하더라도 40%에서 50%에 대한 조정값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이 떨어지더라도 150만 원까지 밀리면 여러분들 바로 50% 조정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50% 구간에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는 바게인 세일에 대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저점 라인도.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더 보자고요. 자, 분봉을 보면은 지금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은 하나의 이제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추세대를 보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하락 추세대를 이어오다가 요즘에는 그 추세가 이렇게 약간씩 벌어지는 끝자락에서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하나의 또 이 확장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락 추세대 끝에 발생하는 이 확장세. 자, 확장형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 나오는 건데 투매라는 공포와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라는 이 포모가 아주 격렬하게 둘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패턴인 거죠. 개인들은 이제 올라오는 이 상승세에서 전환이구나 하고 강하게 매수세가 붙는 거고, 그런데 무참하게 또 하락을 만들면서 이 손절을 하게 되면서 또 뭐 거기에선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 운동이 상당히 강력하게 발생하는 건데 뭐 지금 따라가기만 하면 이 더 큰 투매가 나오고 더 강력한 반등에 더 큰 투매를 만들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범위는 현재 이 외인과 연기금의 이 단타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뒤통수 패턴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면 물리고 무서워서 손절하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그런데 하락 추세대 안에서 이 끝자락에서 이제 확장 국면이 발생하면 이제 이게 보통 심리의 마무리 단계를 뜻하기도 해요. 입구가 벌어져서 더 과한 이 투매가 현재 계속 발생이 되지만 이게 보통 이제 끝자락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투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저점을 깨면서 낙폭과대 최고치를 찍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최대 나오면 40-50% 나온다고 했는데 150만 원까지 가면 이 최대 폭이 50% 구간이 되겠죠. 그거를 찍고 이제 이런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린다던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간다던가 이러한 이제 형태를 만들고 난 뒤에 이 고점 추세대를 완벽하게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추세의 전환은 이 알리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전 저점을 깨고 가는지 뭐 쌍바닥이 가는지 이거는 월요일장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등이 나오든 뭐 저점 깨고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우리는 결국 이 반등의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이제 매수를 이야기하고 200만 원대가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먹고 깨지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이야기하고 또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현재 이제 일부 수익 실현 사인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월요일에 이제 2차 매수를 저도 들어가긴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에서 살지 아니 한 번 더 깨지고 살지, 투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1차 갭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깨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갭이 하나 있어요. 2차 갭이. 거기에 또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면서 낙폭과대까지 이 맞물리는 위치여가지고 그러니까 단번에 이 라인을 깨는 것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 오히려 오게 되면 여기는 말 그대로 매수의 극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타점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발생해야 될 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7월 14일 날 수급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5조 8천억을 매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신용 물량과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터져주는 그 시점, 이러한 똑같은 수급이 발생이 되면 그건 더욱 높을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지금 현재 개인들이 7조를 넘게 매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음봉에서 일단 5조 정도를 다시 사들였는데, 지금 이 추가적인 투매가 나면서 이때와 같은 그러니까 반대 매매 성격의 그 수급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쫓아온 물량까지도 털어가는 그 신호가 나와주면서 전환을 해주면 단기간에 지금 몰린 이 매수세들을 전부 다 지금 털어내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극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고가 대비 낙폭과 대비면서 그 안에서 패턴, 그 안에서 뭐 확장형이 이루어지고 어떤 수급이 발생이 되면 이 전환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 매수세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럼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다음 그림은 뭐냐 이겁니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바닥 따지기를 하고 나서 전환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정말 지독하게 만들었던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 돌파에 대한 수급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 계속적인 이 개인 털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수급 공백 상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 번 더 투매가 진행이 되면은 돌파가 이뤄질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주가가 여기 노란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일시적인 상방 트랩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방 트랩이 나와요. 일시적인 상방 트랩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하방 트랩이 다시 나오잖아요. 페이크가. 그런데 이 흐름에서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발생이 되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 며칠 동안 이어지는 상승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리는 건 이 상승세요. 주가가 노란 밴드 영역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조정인데 그거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고 타고 가는 흐름. 현재 이 1번의 같은 그림을 노린다라는 거죠. 이 자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똑같아요. 항상 매번 조정이 발생이 될 때는 주가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어찌됐든 주가가 이 노란 밴드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지 며칠씩 우리가 노리는 이 상승 흐름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현재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장중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지난 반등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급이 전환되는 자리는 아주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급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역대급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엑시트를 하는 시점이 되겠죠. 엑시트를 하는 시점은 타고 가던 주가가 다시 깨트리면서 이렇게 밴드에 들어오게 되면 타고 가던 주가가 깨지게 되면 그때 엑시트 합시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쓸어담기 위해서 설계해 놓은 이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정확한 이 돌파 시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이제 깨지면서 발생이 되는 이 엑시트 타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천코치는 지금 이 투매가 떨어지더라도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 반등이 진행이 되면 현재 그려진 이 추세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